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국제이사 유재풍 라인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이제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구성원들을 잘 몰랐는데 지금 총재님 말씀이 뭐 다 고참들이라고 해갖고 사실 제가 이상도 이사님 모셔갖고 라이온스 기본에 관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잘하셔갖고 이상도 이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요 지금 아주 좋은 날이고 토요일날 오는데 이렇게 모여서 시간 내서 함께 모이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봉사에 대한 열정은 바로 이러한 세미나나 또 워크숍이나 이런 데 열심히 참석해서 같이 나누고 배우고 또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피드백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라이온스가 발전하리라고 생각되고 특히 이상호 총재님께서 작년에 부총재 할 때부터 이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사업도 비슷한 거지 뭐 그런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라이온들을 어떻게 정형화 시켜가지고 이 마창진의 100만, 115만이라고 그러나 그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정말로 여러분 이 지역에서 사실 그 부산 다음으로 이 지구가 가장 인원이 많은데 그 역할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늘 고민하시는데 이런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걸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대중연설에 관해서 여러분과 1시간 반 정도 할 텐데 그래 괜찮죠? 네. 원래는 5시 반까지 4시부터 5시 반까지를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리고 원래 2시간이요? 원래 이 프로그램 자체가 90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허락해 주신다면 뭐 저는 8시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청주 한벌 MJF 라이온스 클럽의 멤버고 라이온 된 지는 21년째입니다. 제가 97년부터 제 고향인 청주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제가 고향에 돌아가면서 뭔가 전 예수꾼이고 또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지역을 위해서 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전에 제가 군법무관으로 17년 동안 공군에서 일했습니다. 또 평시수 선교사로서 또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봉사단체에서 같이 조그만 힘이나마 보태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선배님들의 권유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정말 엊그제도 제가 어느 클럽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를 좀 총재를 시켜서 국제이사를 꼭 만들어야겠다. 우리 충북지구에서 50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해외 경험도 좀 있고 제가 이제 골프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골프전 91년대 그리고 제가 방송도 제가 한 14년 동안 TV 토론의 사회를 봤습니다. 대학에서 한 10년 동안 가르쳤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웅변대나 뭐 이런 데 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배님께서 저를 좀 불러다가 지도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강권하면서 제가 그 덕분에 이제 지도총재를 2013, 2014에 마치고 이제 라이온즈 편집위원 또 복합지구 GLT 코디네이터 강의하는 겁니다. 그런 걸 거쳐서 이제 2016, 2018 국제이사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신입회원 교육 때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신입회원들이 열심히 있더라고요. 총재님께서 지난번 이렇게 서로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단계이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총재님이나 지금 현 총재님은 아주 열정을 갖고서 이 지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되고 저도 또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 대중연설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도자로서 연설할 계획 많습니다. 이미 회장들을 대부분 하셨죠?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다 하셨죠? 그런데 좀 괜찮으셨어요? 회장하면서 뭐 좀 어디 가면 무슨 누구 클럽의 주년 행사다 아니면 또 뭐 다른데 나가서 이렇게 연설할 게 있는데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라이온스 클럽의 멤버로서 활동할 때 메리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해외 여행도 할 수 있고 뭐 외국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봉사에 대한 뭐 기쁨 누리는 건 당연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제가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라이온스 클럽의 멤버로서 특히 리더로서 활동할 때 이런 기회를 많이 갖는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메이킹 스피치 이게 연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갖게 되는 거고 근데 정작 사실은 잘 못 배웠잖아요. 어떤 분은 저 지구 총재 하려고
웅변학원 다닌 분도 있더라고요. 저 광주에 서무선 총재라고 그분은 웅변학원도 뭐 이게 뭐 한 1년 가까이 다녔더라고요. 사실 그런 노력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녀도 못한 사람들 많아요.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분들 많고요. 저는 예수꾼이라고 할 때 교회에서 이게 대비 기도할 때 써서 이렇게 하라는데 써서 읽는데도 또 앞뒤가 또 안 맞게 쓰고 또 읽는 것도 떠듬떠듬 많이 오고 있어. 보통 한 10번 이상은 다 연습하고 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오늘 하여튼 뭐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설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연설 계획 작성 그리고 효과적인 연설을 위한 기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연설 계획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고 두 번째로는 효과적인 연설을 위한 기법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것은 원래가 이 교재 자체가 국제협회에서 여러분 같은 지도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 아직 교육 안 받으셨죠? 복합지구에서 복합지구 GLT 교육할 때 이번에 언제 하죠? 왜? 23일. 예. 그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 참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는데? 근데 이번에 저는 안 해요. 저 다행히 그 복합지구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는 하되 다른 걸 하라고 그러더라고. 뭐 동기부여, 뭐 어쩌고 뭐 이상한 걸, 뭐 모티베이션에 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뭐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재입니다. 이게 이 대중 연설을 여러분 받으셨죠? 참가약 지침서하고 파워포인트 몇 장 안 됩니다.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 자료가 지역 라이언스 지도력 연수회의 교재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나 저러나 연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랑 같이 하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뭐 한꺼번에 나아지지 않지만 자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차를 1층에 주차하고 휠캡을 빼내십시오. 렌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휠 나사들을 느슨하게 만드십시오. 별로 모양의 휠에서 휠 나사를 느슨하게 하십시오. 우선 한 개를 몇 번 돌려 느슨하게 하는 반대편 나사를 돌리십시오. 모든 나사가 느슨해지고 쉽게 풀릴 때까지 타이어 반대편에서 작업을 하고 천천히 나사를 떼냅니다. 제고로 차를 들어 올립니다. 보시면 돼요. 나사를 완전히 풀고 타이어를 빼내십시오. 새 타이어를 위치로 옮기십시오. 나사를 원래 자리에 두십시오. 풀 때와 같은 방법으로 나사들을 조이십시오. 가까이 나사를 몇 번만 돌리십시오. 첫 휠 나사를 먼저 돌리고 휠이 반대쪽 나사를 돌립니다. 휠 나사를 조인 후 잭을 이용해 차량을 낮추십시오. 잭을 치우고 휠 나사를 완전히 조이십시오. 제가 이제 이걸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한번 느끼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무 빨랐어요. 네? 한 번씩 손 들어서 예. 너무 빨랐어요. 빠르고 또 다른 분. 무슨 말인지 비슷한 뭐 반복. 반복으로. 또 다른 분. 순서대로 진행해야 되는 순서대로 뭐라고? 순서대로 이행해야 되는 방법. 예, 그 순서대로 쭉 얘기한 거예요. 뭐 이렇게 잭을 어떻게 쓰고 뭐 타이어를 어떻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조이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너무 상세하게. 너무 상세하게 해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저희가 지금 현재 모임 자리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제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얘기 예. 뭘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강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야. 글을 읽은 거예요? 예, 그 뜻이 아니라. 글을 읽은 게 지키셔야 돼요. 또 뭐 다른 예. 억양이 높낮이가 높낮이가 없다. 예. 발음이 정확한데. 발음이 부정확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TV 시사 토론 저 진행자로 14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KBS 청주 TV에 시사 토론이라는 생방송 프로를 제가 14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목표를 정해주려고 그냥. 네, 하여튼 뭐 의도하는 바는 이것이 이제 의도하는 바는 뭐 이렇게 타이어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시 뭐 맞추는 그런 거 같죠. 그런데 여러분 지적이 다 왔습니다. 너무 빨랐고요. 또 뭐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하십시오 뭐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그러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돼. 높낮이도 없고 이것이 어떤 말한 거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 쳐다보지도 않고
어디 교회 가면은 왜 목사님들 중에 제가 청주 좋은감리교회 장로인데 거기에 21년 됐습니다. 제가 고향에 들어와서 이제 그 교회 출석한 지 20년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을 안 쳐다봐. 그러면 좀 그렇죠? 이게 연설이라는 것은 이제 대화 1대1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대 다중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렇게 가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자기 원고만 보고 말이죠. 뭐 이러면 제가 혼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셔서 안 떠나고 있었는데 장로까지 됐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얘기할 때 말할 때는 이 의사전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서로 바라보면서 같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렇게 시범으로 읽어준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이 의제와 관계없다. 의제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시작 부분에 도대체 내가 오늘 제가 아까 저 인사했고 자기소개했고 오늘 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서 말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법률 강연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변호사하면서 제가 뭐 여기 창원에서 와서 창원 시민회관에 와서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이제 FDI라고 해가지고 Faculty Development Institute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사 양성 코스에 바로 우리 라이온스에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강사할 사람들 전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는가 가르치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그거 끝나자마자 여기 창원 와서 제가 한 350명 정도 놓고 제가 법률 강의다고 그랬는데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많더라고요. 라이온스에서 가르쳐준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일단은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 부분에 뭘 할 것인가 이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청중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목소리의 뭐 억양을 뭐 높이고 낮고 또 때로는 속도를 빨리 하기도 하고 느리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제대로 이제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요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어떻게 하면 연설을 잘할 것인가. 그래서 이 개요를 작성해야 되겠다. 그냥 제가 이제 여기 뭐 이제 여기 지역 부총재 정도 돼도 가끔 이제 뭐 가서 지역의 클럽의 행사에 가서 이제 인사할 기회가 있잖아요. 축사 같은 거 할 기회도 있고 지대위원장은 많지 않지. 지대위원장은 그냥 뭐 따라다니면서 인사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죠? 제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지역 부총재만 돼도 좀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뭐 총재쯤 되면 더 많죠. 클럽마다 뭐 클럽 몇 개죠? 99개, 예, 99개 클럽인데 저희랑 비슷해요. 저희 103개인데 한 3,900명 됩니다. 여기 5,600명 되죠? 5,600명. 여러분 정말 그 서비스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설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대개는 뭐 거기 다 브로셔에 다 있지만 그거 다 읽으면 욕도 먹어요. 그리고 이제 대개 클럽 회장들은 자기 클럽 주년 행사나 또는 어디 뭐야 다른 클럽 스포츠 클럽 회장이 와서 되게 읽는데 떤떤하다. 그래서 그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설을 일단 잘하려면 요것도 정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나가서 어떻게 복장은 어떻게 하고 시선은 어떻게 하고 또 목소리는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뭐 혼자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러면 이제 연설하는 제가 웅변대에 많이 나갔었다고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다니면 제가 혼자 산책하고 그러면 제가 뭐 이제 혼자 중얼거립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되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그 대학교 교수 그 성악가가 있는데 그분 골프 치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좋아하게 하는 거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이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뭐 영어로도 이제 얘기해 봐요. 영어로 이렇게 뭐 내 주변에 우리 라이온스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게 습관이 되면 많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데 자 연설 개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참가의 지침서 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1페이지에 연설 개요 작성에 관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분 오셨죠?
한 대여섯 분 시켜가지고 조를 나눠가지고 좀 가까이 좀 앉으셔갖고 이게 그룹을 앞뒤로 이렇게 하면 되죠. 앞뒤로 어떻게 지금 이동할까요? 그럼 지금 한 30 몇 분 오셨죠? 24분. 24분. 28분? 그럼 5분 시켜서 5그룹으로 일단 앉은 대로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아직 가만히 계세요. 아니 안 가셔도 돼요. 그것도 이 틈을 이용해서 좀 좋아하는 사람 옆으로 가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안 하셔도 돼요. 개요 여기 지금 연설 개요 아주 자세히 여러분 저 짐승에 나와 있는데 여기 뭐야? 그 도입부, 본문, 내준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는 거잖아요. 도입부 이거 한번 어느 분이 읽어보시죠. 여기 이게 뭐야? 여러분 참가자 지침서 자 1페이지 어느 분이 1번 제가 앞에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성공적인 연사들은 연설문을 전부 그대로 읽지 않는다. 이들은 개요를 활용한다. 처음부터 전체적인 연설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개요는 연설문의 뼈대를 만들어준다. 항상 개요의 본문을 먼저 작성하고 나서 도입과 매준말을 완성한다. 개요가 완성되면 전체 연설문을 작성한다.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어디 가서 연설한다 그러면 좀 써보셔요. 써보시는데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뭐 얘기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냥 메모를 몇 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그대로 안 해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얘기가 돼요. 근데 안 써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써서 읽을 필요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중 그 기도를 할 때는 써갖고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의 그 연설은 3분 이내, 3분 이내. 저 요즘은 2분 이내에 하라고 그래요. 2분 이내. 3분도 길어요. 사실은 3분도 길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2분 이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한 서너 개의 문단으로 나눠가지고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얼개를 짠 다음에 본문을 쓰고 들어간 말하고 맺은 말을 쓰는 겁니다. 머릿말부터 쓰는 거 아니에요. 머릿말은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거든요. 맺은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얼개를 짜는 거예요. 뭐를 내가 본문에서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실습해 보실 겁니다만은 그래서 본문을 먼저 작성하고 나서 도입과 맺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 한번 읽어보셔요. 여기 앞에서 한번 우리 제1적 부총장님께서 1번 도입. 도입부에서는 뭘 해야 될지. 그냥 안 보이셔요? 우리 지금 그렇게 펼치셔야 돼요. 일본 도입 개요는 청중의 주의를 모으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청중과의 신뢰성을 쌓고 주제를 간단히 소개하고 청중들에게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시간이다. 개요를 작성할 때 제안할 사항은 끝까지 읽을까요? 예, 뭐 읽어보십시오. 소개에 대한 감사, 임원 및 게스트 언급, 본인 자신에 대한 소개와 왜 여기에 있는지 설명, 주의 집중, 예시와 사실 전달, 공감 또는 이야기, 질문, 관련 인용글 소개 등 주의를 모으는 것으로 잘 알려진 활용, 주제와 목적 설명, 간단히 내용 소개. 2. 본문. 연설문의 본문은 주제의 요점이 나타나고 사실, 통계, 예시, 개인적 경험, 신념 등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다. 요점은 세 가지를 넘지 않고 각 요점당 구현 요소가 세 가지를 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요점은 정중으로 하여금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이 섹션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라이온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면은 부문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호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요점은 보통 25자 이하이고 구현 요소가 따라온다. 하위 종목은 일반적으로 요점을 설명하거나 입증하는 예시, 증거, 설명, 이야기, 유추 등이다. 예를 들면 내 클럽이 지역사회를 돕는 방식은 구현 요소들은 직접적으로 핵심이 있어야 한다. 3번 맺은말. 맺은말은 연설했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하나의 요점이나 호소를 기계하는 부분이다. 맺은말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점에 대해 간단히 복습 또는 요약, 연설의 목적을 다시 고쳐 말하기, 청중들에게 기억할 것, 생각하거나 즉시 행동할 것 알려주기,
도입해서 죄를 모으기 위해 사용했던 일부 기술들을 연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하나하나씩 부탁드리려고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으시네요. 그거 책 많이 읽어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왜 1학년 때 자꾸 이런 돌아가면서 읽기 시키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소리내서 뭐 읽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말을 잘하려면 소리내서 신문 기사든 책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집을 많이 읽습니다. 시집을.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는 수시로 시집을 많이 읽고 요즘은 이제 영어 교과서를 갖다가 많이 읽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국제 이사회 하는데 가서 발언도 하고 그러려면 그냥 뭐 일상적인 거야 뭐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이 교과서를 많이 읽어두면 저절로 이렇게 잘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가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려면 소리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하다 볼 때 없으면 신문 기사라도 아니면 여러분 모바일 폰 여기 뭐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에서 이럴 때 신문 여기 기사들 있잖아요. 기사를라도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집니다. 아시죠? 이거는 제가 드린 개인적인 팁인데 이런 그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연설이라는 것이 금방 되는 게 않습니다. 이게 읽어보라고 시키면 떳떳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관심도 필요하고요.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는데 과거에 그럼 어디 가서 연설하고 할 때 이렇게 준비해서 이게 해보신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첫째로 써가지고 읽은 분 회장할 때나 뭐 지금 지역구 총재 써가지고 그대로 되게 그게 전부죠. 되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메모를 해갖고 이제 메모를 가지고서 이제 하신 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석사기 논문은 이제 그거는 또 계율을 작성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데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미팅에서 우리 라이언스 미팅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1분 내지 2분 정도 뭐 인사말. 저도 오늘 저희 지구에 뭐 총재 소속되어 있는 지역 중북 1, 2, 3 지역에 총재 공식 방문에 가서 이제 저도 이제 인사하고 왔는데 그럴 때 써서 읽든지 그런데 이게 고참이 돼가지고 써서 읽으면 조금 촌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클럽 회장 정도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대위원장, 지역구청장 그러고 우리 뭐 지구의 임원인데 그거 갖다 읽으면 또 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건 있을 수 있지만 좀 다른 분들이 보기에 좀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율을 작성해가지고 그걸 좀 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랑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한 3, 40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써가지고 한 대여섯 번 읽으면 외워진대요. 그리고 그분은 원고를 읽지 않아요. 보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다 외운 건데 다 책으로 뭐 수십 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직접 육성으로 된 CD도 많이 듣고 또 책도 많이 보는데 그냥 뭐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법보에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율을 작성해서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메모를 해가지고 그냥 아이템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자매지구 저 필리핀의 301 C지구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에 저희 지구에서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 건물 하나 줘줬어요. 제 앞에 총재님이 일주일 됐다고 저를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뭐 바기오 시티의 그 시장도 나오고 전 총재, 현 총재 다 나와가는데 필리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제 영어가 오피셜 랭귀지잖아요. 그런데 다 써갖고 하더라고요. 필리핀 국제이사 이런 분들도 뭐 이런 미팅에 와서 다 써갖고 있고 뭐 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메모지만 갖고 가서 제가 2, 3분 동안 영어로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내 나라 말도 아니고 자기네 말인데 제가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다 혼났습니다. 건방지게 어디 가서 거기 네이티브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좀 메모라도 해가지고 할 때 훨씬 더 낫습니다. 전혀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한 말 또 하고 아까도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제 후임 총재 전 총재인데 그 짧은 1, 2분 얘기하는데 똑같은 걸 3번을 반복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고 그 사람은 또 정치인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도입부가 중요해요. 이제 도입부는 뭐라고 해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뭐 자기소개하고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고 저희 참석하신 분들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한 다음에
뭐 한마디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입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뭐 오늘 뭐 지금이 가을이니까 뭐 국화향기 그윽한 뭐 이 가을날 뭐 이런 얘기 좀 식상하잖아요. 그거보다도 먼저 뭐 저 같은 경우는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오늘 저는 뭐 여기 이 자리에서 정말 감동적인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단결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옷을 잘 입었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이 뭐 힘차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기존의 틀을 깨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많이 듣는 연설 중에 여러분들 들으신 바가 있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졸업식에서 연설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듣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문 아주 명연설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듣고 그러는데 이 말.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어느 장소입니까? 대학교 졸업식 미국 서부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거기에 졸업식에 게스트 스피커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왔는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확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딱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오늘 딱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그 청중들이 확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파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청중들의 이목을 이렇게 딱 끄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어떻게 쓰면 과거에 어떻게 썼어? 저 무슨 클럽 사무장이나 누구 여러분 저 지역에도 뭐 사무장 있습니까? 사무국장 있습니까? 되게 없죠? 근데 무슨 지구에도 직원들 있으니까 야 전화 쓴 거 좀 갖고 와봐. 네가 일단 써봐. 또 이제 어떤 총장이면 그러지. 너 써보고 그럼 내가 좀 내 업무에 맞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새로 쓰려면 힘들지만 옛날에 쓴 걸 답습할 필요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해서는 재미가 없다. 아까 여러분이 제가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톤도 똑같고 지루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 도입이 아니고 이게 본문입니다. 본문.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올해 바뀌었는데 본문, 도입, 본문, 매주말 이런 순서대로 이제 간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요와 관련해서 또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본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주의를 확 끌기 위해서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고요.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것은 내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걸 딱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돼. 이를테면 자원봉사에 관해서 우리가 발런티어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가 정말 보람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연설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이온스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이유. 그럼 그냥 라이온스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엊그제도 어디 가서 얘기를 했는데 돈 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제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스 커뮤니티 CBMC라고 기독실업인회라는 단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제가 충북연합회장을 한 4년 했는데 거기 후배들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역에 보면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다. CBMC는 물론 봉사단체 아닌가? 그 전도단체, 평신도 선교단체인데 우리가 봉사활동 다 할 수 있다. 동네 사람들끼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거대한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그 힘으로 봉사할 때 더 봉사가 효과적이고 보람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이제 입회원으로 할 때 라이온스 클럽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냥 봉사활동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할 수 있어. 뭐 20명이 하든 30명이 하든 그게 더 좋아. 실제로 제가 기독실업인 모임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CBMC라는 거 거기 하고 있고 또 제가 만든 기독실업 골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 기독실업이라서 제가 이랬는데 이건 정말 아무 부담이 없어요. 1년에 100만 원만 내면
그냥 거기 가서 무슨 그날 밥값 다 거기 다 나가고 또 캐리피도 내주고 그리고 무슨 뭐 카티비도 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딱 그린피만 내면 되는 거야. 그린피 뭐 회원이 뭐 한 5만 원, 6만 원 내고 회원이 아닌 사람 막 8만 원, 10만 원 내고 그렇게 하면 한 1년 동안 그냥 치고 같이 밥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요. 그런데 이쪽 기독 실업인에는 중앙회비를 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이제 지구회비 내야 되지. 본부에 그 저 국제협회 회비 내야 되지. 일단 위로다 올린 돈이 기본 회비가 있는 거야 이게. 그냥 뭐 봉사활동 하려면 한 달에 3만 원만 받아도 돼. 3만 원만 받아도 뭐 30명이다. 그럼 뭐 3만 원 받아 90만 원 해고 그걸로다 딱 한 달 하고 아니 2달 모아가지고 뭐 한 200만 원쯤 해가지고 봉사활동 해도 돼. 그런데 그거 외에도 우리 무슨 뭐 지구회비 내야지, 뭐 복합지구회비 내야지, 연합회비 뭐 내니 안 내니 1,000원씩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1년 내는 1,000원이야. 우리 김윤석 의장님이 다 내년 1년에 또 이제 연합회장한테 여러분 잘 내야 돼. 작년에 총재대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화났어요. 저는 뭐 이제 책임자는 아니었었지만 하여튼 연합회비 내야지, 국제회비도 내야 되지. 뭐 국제회비가 60몇 불이죠? 지금 얼마죠? 예? 64불인가요? 65불인가요? 예, 이거 내야 되지. 그러면 이게 거대한 조직에 속해 있으면 부담이 더 많으셔.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자, 요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우리 같은 야 봉사활동 하려면 그래도 이름 있는 단체 와서 해야지 이렇게 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 권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따라서 왜 그러면 우리 봉사단체에 와서 그 라이온스 클럽 세계 최고 최대 213국에 143만, 우리나라는 8만 명, 로타리는 120만밖에 안 돼요. 저 국가 수는 비슷해요. 우리나라 비슷한데 120만 명, 우리나라는 6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8만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럼 동네에서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동호인 모임으로 남 돕는 거 안 하고 일 돕기 안 하고 라이온스에 들어와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아 여러분 이제 라이온스 클럽에 들어와서 봉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내가 던진단 말이에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이유를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또 하나 부담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쿠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리퍼쿠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돈 안 들고 라이온스 못하는 거야. 저는 흔히 그러니 저번에 제가 신평 교육에 왔을 때 여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라이온스 봉사 어떻게 무슨 봉사 하니까 아주 대답이 골짜기. 제가 어느 지구 가서 그 얘기하는데 첫째 돈 봉사래. 두 번째는 몸 봉사래요.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 말 맞는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아니 언뜻 듣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여자가 몸 봉사한다는 조금 이상해서 여성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바로 제가 반응이 바로 맞습니다. 몸봉사합니다. 내 시간 들이고 내 재능 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몸봉사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는 게 우리 라이온스다. 옳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다른 지구 가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항상 그 예를 들어요. 내가 여기 353 C지구 갔더니 여성 라이온인데 대담하게 그런 말을 하더라. 우리 그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잊어먹죠. 그때 같은 분들은 아마 제가 막 복잡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겁니다. 한 가지를 제가 예시를 하면 내가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논증을 할 수 있어요. 한 예시로 한 3가지 이상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요 작성할 때 있어서도 바로 거예요. 이건 이제 본문에서 자 어떻게 지금 뭐 취미생활이다, 자원봉사다, 아니면 뭐 라이온스에 들어와야 될 이유다 이런 거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뭐 때문에 이렇다는 거를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개혁을 작성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면 무슨 또 거꾸로 거기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누가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논리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 개혁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맺은 말은 이것도 역시 좀 감동을 리프레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제가 청재를 하는데 역대 저희 선배 총재님이 또 별로 학력도 안 높으시고 사회 경험도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회사를 경영하던 분인데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유 총재
그거 이상으로서 치사에 가름합니다라는 말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중대님 원체 나이도 뭐 10살인데 더 저랑 띠동갑인데 그 선배님이 몇 번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안 쓰거든요. 인상으로 제 치사를 가름합니다. 이거 옛날에 뭐 그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소개했지만 저는 뭐 방송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뭐 어디 특강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저한테 선배라고 해서 제가 하긴 한데 요런 거보다는 천편일정인 거보다는 그 감동을 이렇게 해서 생각하게 만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출석하는 교회에 돌아가신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결론을 안 냈습니다. 절대로. 왜 대개국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뭐 결론을 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합시다. 우리 총재님이 요번에 말이지 뭐 인원 증강을 300명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꼭 달성합시다. 이렇게 하면 뭐 이제 끝날 수 있죠. 근데 꼭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또 끝을 벌고 나가면 더 생각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맺음을 통상은 지금까지 본문에서 얘기했던 거를 요약 정리하고 또 기대한 바를 얘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이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여운을 남겨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꼭 그런 식으로 매주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에 목사님은 안 그래요. 그냥 이를테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화를 해버리고 자기 내려가버려요. 그럼 그 뒤에 생각하는 건 당신들의 몫이다. 근데 지금 목사님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맺는데 이 차이도 사실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다. 네.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온 말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개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개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교재에 뭐 있죠? 아이템들이 있죠? 한 가지 지침서에 뭐 있지 않습니까? 2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회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설, 지구 중계를 소개. 지금 총재님께서 역점 두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으시죠? 총재님께서 올 회기 동안에 특히 역점 사업으로 교육청을 좋아하는 장학사, 외국인 그런데 일대 멘토링사, 멘토링 지원사, 여성 식물대 지원사.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장학사. 장학사업. 자 그럼 장학사업에 관해서 무슨 장학사업이에요? 무슨 장학사업? 누구를? 예? 대학 등록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도 아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응?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그런 장학사업. 장학사업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그럼 장학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관해서 한 3분 정도 연설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도입부, 본문, 매진말 그래서 본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자 왜 그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그 개요 뒤에 보시면 그 2페이지 뒤에 3페이지에 보시면 그 있어요. 거기에 3페이지 한번 보셔요. 도입부, 본문, 매진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점을 뭐 2가지, 3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장학 사업을 우리 지구에서 이제 펼치자. 그걸 여러분이 어디 클럽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룹별로 한번 일단 써가지고 여기 어떻게 할 그룹을 이렇게 한 5분. 응?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4시 그럼 4시 협조. 4분씩. 네. 저기 곧 4분, 5분. 여기 이렇게 2그룹, 여기 2그룹, 여기 한 그룹, 저기 2그룹. 뒤로 가면 딱 그렇게 4분. 네. 4분 해보셔요. 일단 예.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해볼 거예요 한번.
자, 10분 동안 한번 해보시죠. 지금 5시니까 1시간 남았네. 우리 이제 분은 저쪽 우리 재판장님 대위원장님께 한번 해보세요. 네 분씩 해가지고 자, 장학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토론을 해도 좋고 뭐 일단 적어봐야지. 각자 적어보고 나 이쪽에 갔을 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발표를 해야 되니까. 요즘 가래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나. 여기서 그 본문에서 6점을 2개만 하세요. 2개. 6점을 2개만 하고 이혼할 거 2개씩. 그냥 앉아요. 아니 어째 두 명이 쭉 돌아서 대표자를 한번 보고 있어. 그럼 우리 다 써가지고 한 사람을 내립시다. 이거 없어 안 입고 저기 총재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거 있잖아요. 좀 유치하고 어떻게 그 인당 3만 원씩 해가지고 3년 약정했어. 후문이 있는데 그치만 수다하니까 어쨌든 그 총재님이 요동하고 있는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대학생 등록금 마련에 관한 지원 장학 사업은 성품이 우수 아니지 성적이 우수 아니지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많이 참여해서 장학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도움을 받아서 공부했다 때문에 자기도 다음에 이거는 도움을 받았겠네. 저는 그랬어요. 라이온 그래서 이거 너무 알아서 다니고 있으니까 라이온도 잘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몇 줄만 찍어야 진짜 붙여가지고 막 하면 되잖아. 미래의 꿈나무도 하고 실드가 하고 있고 요점 이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게는 사람으로서 다시 사회에 활용을 하는 거 인재를 양성합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 여기다. 지구 총재 중심사. 오늘 내용이 여야 있어서 그랬어. 어르신들 좀 대보이소. 아니 이거 한 2분 하니까
교산남도 교육청 6만 미래 교육재단 자율취업사업 이건 진짜 저거는 우리 한데 예비시키니까 그냥 숙제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변호사하고 연설을 많이 했고 오늘 자기가 직접 강연을 내용을 조금 덜 따듬어서 살짝 그렇지. 말이 정확하고 편해짐 있고 막 어른의 보호로 지나가는 그렇지. 이제 연설은 또 다르겠지. 너무 많이 빠르고 우리 들어오도록 그렇게. 자, 이거를 우리가 말하고 싶은 부분만 적고 나머지 사람 붙여서 앞뒤로 많이 참여했어. 좋은 좋은 봉사 사업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해줘야 된다. 참여하자. 나는 어디가 센서를 되면 다 써가지고 보고 하진 않고 그걸 가져가서는 이야기하면 그거 썼던 거 신문에 그대로 살을 붙이면 소리 깔끔하게 안 내고 이야기하듯이. 안에도 이제 이머징 배고프다. 이거 오늘 이게 여기서 기업이 참 많은데 이게 지금 여기서 기업이 많은데 저번에 있는데 가르치는 건 좀 약해. 여러분이 연설하는 데서 안 때리기 세요. 안 때려야 돼. 그런 안 때리는 데는 방법을 내겨주고 그 다음에 말은 뭐 위에서 자를 치라고 전주고 말할 때 궁금한 말 있을 때 탁 끊고 그랬다가 뭐지 할 때 또 탁 말하면 이런 기쁨을 가지고 나는 책을 봤는데 지도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 책 팔았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그 책을 보면 다 나왔어요. 시나리오도 나와요. 그 연차례를 그냥 팔아도 지도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거 보면 기쁨 다 나와. 자연스럽고 위에서 자를 보면서 꺼내서 말이 빨리 했다고 줄였다고 낮췄다고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숲에 잘 올게 가르치기는 20분 가르치고 계속 나와서 이 시나리오를 주면서 핸드로 계속 나와서 발표를 계속 돌아가면서 발표 끝나면 앉아서 하니까 그 표현하고 또 나와가지고 계속 해. 잘하던 분들 계속 나와하는 거야. 예, 그걸 가지고 계속 돌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 적에 내가 보니까 말을 잘 쓰려고 하면 잘 쓰려면 어려워요. 생각만 말하듯이 세분한테 주면 잘 쓰. 아니. 이거 안 됐습니까? 잘하시거든요. 참. 아니 못해도 잘 모르는 이것도 하고 싶어. 아이고 초반에 맛이 그런 양반이 거기도 안 갖고 와서 내 삼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 있잖아요. 10만 원 하고 앞에 3만 원 치고 몇십만 원 다 같이 참여해서 좋은 방송, 좋은 글씨를 맺도록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해주면 일단 이것도 좀 그렇지. 너무 얘만 하면 끝나고 이제 양식을 위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래 매점 우리가 조금씩만 내면 사람을 역시 영업을 1등하는. 자, 마무리 좀 해보시죠. 이건 토론회가 아니에요.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셔요. 몇 개씩 정리하고 나와서 한번 발표를 해보시죠.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말씀이 안 됩니다. 10분 다 됐으니까요. 자, 이제 뭐 각자 자리로 돌아가셔서 무심하게 이야기해야지. 뭐돈 쳐내가지고 막 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돼. 그리 무심하게. 각자 자리로 이제 돌아가셔요. 정리하셔야 한 분이 정리해가지고 조별로 저 나와서 좀 하셔요. 우리 그 김용석 전 회장님 그 인사하고 가시네. 예. 자, 각자 좀 불러주시죠. 자, 이제 예. 자, 이제 김 회장님 이제 인사하신답니다. 인사하시죠. 자, 잠깐만 지목 부탁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오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참석되입니다. 현재 그 연합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그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미리 알았다면 좀 좋았을 텐데 오늘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을 텐데 제가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이쯤에서 저는 이제 작별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합 회장님은 그 아시다시피 역대 국제회사 분 중에서 가장 똑똑한 분입니다. 얼른 똑똑하냐면은 그 변호사예요. 현재 아까 그 강의하신 이상도 이사님은 의사로 먹고 살고 수입을 고소득 올리시지만 유재풍 또 우리 연합 회장님은 변호사로 고소득을 올리고 계시는데 사실 놀라운 건 뭐냐면 누구도 연합 회장이라는 그 막중하고 바쁜 자리를 하면서 지금 또 어디 계시냐면 저 충북 쪽에 또 계세요. 벽한이 아주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지구를 위해서 우리 아이언 각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또 오셨어요. 이거 뭐 돈 몇 분 강의 드려봐야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100만 원 넘게 돈도 감사를 안 받는 거예요. 현이 받으면 안 돼.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뭐라카는 물어보려고 요래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법률가이시면서도 또 방송국에 반년간 직접 또 사회를 보시고 정말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 또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또 아카데미 리더스에 해주신 거는 우리 지구가 좀 더 교육을 많이 해서 변화 많이 하고 우리 아이언이 더욱더 발전하라는 그런 뜻을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회장님 이번에 그 50%만 여러분 다 가셔서 코리아 나이트라고 리셉션 하는데 많이 여러분들이 응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기 미국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할 때 여기서 많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당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과반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특히 여러분 저 소속 지구시잖아요. 그렇죠? 3호 시지구니까 여러분 다 가셔야 돼요. 한 300명 가야 돼. 내년도에 그 라스베가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조별로 들어가면서 개요 작성한 걸 한번 요 앞에서부터 여기 나와서 잠깐 2, 3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와보시죠. 어느 이야기를 여기 어떻게 조가 어떻게 됐어요? 네, 나오시죠. 회장님은 나가시나요?
한스님입니다. 회장 한스님입니다. 저는 이번 위드스 아카데미를 적극적으로 좀 참석을 해서 공부를 많이 그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것만 얘기하세요. 물론만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고입부에서 뭐 네, 얘기하고 도입부에서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 중 하나인 교육이다. 구현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 네, 요점 1.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선별하였고 3년 동안 지원하여 대학 등록금을 장학 지원한다. 요점 2. 위 학생이 사회인으로 선정했을 때 또 다른 장학 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점막. 우리는 장학 사업을 총재님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3호 시지부의 모든 회원님들의 화합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많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세계를 책임질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안 하셔도 되는 말은 뭐라고? 매주 말은 뭐 준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안 되는 말 거기까지. 다음 팀. 원래 이게 이 디스커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가지고 각자 정리해갖고 나오고. 안녕하세요. 지난번 제가 한번 앞에 나와서 억지로 발표하면서 너무 떨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오늘 좀 낫습니다. 저는요 그제 라이온스 클럽 15, 16 회장을 역임한 박재원입니다. 제가 도입 자기소개 뭐 도입이 겸해서 시간 조금 걸려도 되죠. 아니 그 2, 3분 되면 제가 사실 9번째 중에 막내입니다. 9번째에서 막내니까 연설을 하는 거고 연설을 이따 해볼 거예요. 그냥 개요만 얘기하는 거. 개요. 무슨 말 하긴 했다고. 뭐를 얘기했다고. 막내다 보니까 다들 기억받는다 생각했는데 9번째는 부모님이 되게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알바 뭐 이런 걸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럽에서 이번에 장학 사업을 하는데 정말 제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우선 이 장학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가 아니고 국가 세금으로 이제 국가도 경영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복지 예산이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생산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분들이 부담할 어떤 몫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생산 인구, 젊은 분들이 유능할수록 국제화되고 경쟁력이 있을수록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능력은 있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보태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뭐 TV에서 하다 보니까 요점 한 가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점말은요 이 어려운 분들을 뭐 우리 한 사람이 그 학생들을 도와주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버겁고요.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분이 많으시고 이렇게 조금씩만 나눠서 동참해 주신다면 꿈나무들을 대학 아니면 유학까지도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둥으로 키울 수 있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크리틱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개요만 발표하라고 해서 직접 연설을 해버렸거든. 이거는 서로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개요만 딱 뭐뭐뭐로 하기로 우리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줘야지. 다음 팀. 연설은 직접 할 기회가 있을 거야 아마. 예. 다음 팀 저 뒤에 어디 어느 분 거기 누가 하기로 했어? 정리한 걸 갖고 와서 얘기해 보시죠. 정리한 걸. 자꾸 저 똑같은 사람만 나와서 자꾸 발표하면 안 돼요. 앞으로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며칠 하는 거예요? 한 15일 하나요? 저거 토탈? 얼마나?
자기 소개 간단히 하시죠. 반갑습니다. 그제팔색 라이언스 회장 배삼순입니다. 사실 저는 선배님들이 계셔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갑자기 밀려나왔습니다. 도입은 국제라이언스 3호 시주구 이상옥 총재님의 중점 사업을 일환으로 미래교육 재단과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는 데 봉사사업을 하자는 이렇게 취지고요. 본문은 국제라이언스 3호 시주구 총재님의 학생의 성실도나 이렇게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봉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저희들도 우리 클럽에 봉사 장학금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1년 이렇게 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근데 우리 총재님께서는 3년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는 뜻에서 참 좋은 이렇게 봉사 이렇게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지구에서 하는 장학 사업이 뜻깊고 그리고 또 누구인가 행복과 이렇게 배려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팀. 뭐를 얘기하겠다 이런 거는 안 돼요. 네, 이지역 1지대 위원장 남바산라이언스 클럽 박찬만입니다. 맞습니다. 네, 도입 부분은 일단 뭐 지금 각 클럽에서 이렇게 그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은 큰 금액으로 이렇게 이제 일시불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시불로 지급하는 부분이 좀 부담도 가고 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나 하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적은 금액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총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으로서 이렇게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의 미래교육재단을 통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월 12만 원씩 그 중에서 이제 6만 원이 교육청에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6만 원을 학생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도 6만 원이 좀 부담이 가니까 우리 라이언스 클럽에서 3만 원을 지급을 해서 하자. 이런 내용이 아마 본문에 들어갈 것 같고 그 내용을 또 정리를 해서 각 클럽에서 그 3만 원씩 월 연 36만 원 크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급을 하면은 그 많은 학생들을 혜택 받을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사회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재님의 중점 사업으로 부담을 줄이고 각 클럽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을 것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 한팀 누구 당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보니까 쉽지 않죠. 사실 그것도 이렇게 와서 얘기한다는 게 메모를 했어도 사실 메모를 보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시킨 거는 조금이라도 해봐야 돼요.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제 시간을 드리고 또 발표를 시켰는데 이게 앞으로도 다른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시는데 돌아가면 다 하셔야 돼요. 같이. 자, 그러면 이제 개요를 이런 식으로 좀 작성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표현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각, 음성, 언어 이 세 가지입니다. 시각은 청중이 보는 것, 두 번째는 말하는 방법, 세 번째는 언어, 사용하는 실제 어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인데요. 시각과 관련된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래요? 교재 아까 어느 분이 좀 요거 재밌는 거 있네요. 연구조사에 의하면 연설자의 연설 내용은 7%, 연설 방법이 93%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하는데 좀 과격한 것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액션이 정말 중요해요. 액션. 그리고 어떤 내용보다도 어떤 톤으로 얘기하는지 어떤 빠르기로 하는 건지
제스처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짧은 연설 시간에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지루하다. 2, 3분 얘기하는데도 지루.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우리 지구에서 뭐 하는데 한 2분 정도 얘기하는데 똑같은 어구를 3번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벌써 틀린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하면서도 느낌 있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우선 시선 이게 중요한 건데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눈 움직임 및 시선. 어디 여기 조미정 부위원장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눈은 비전주의 시험 속으로 청중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긴장하거나 흥미가 없어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연설에서 눈의 움직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요령이 있다. 예. 읽어보세요. 할 것. 1. 연설하기 전에 연설장을 둘러봄. 옆에도 다 읽어보세요. 청중의 주의를 끌 것이다. 2. 한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연설을 시작. 긴장감을 줄여줄 것이다. 발언을 개인화하고 나아가 청중 경청하게끔 그룹 안으로 끌어줄 것이다. 3. 한 가지 생각을 마무리할 때까지 한 사람만 응시. 청중들과 1대1로 의사소통한다.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 문의 대답을 한다. 연설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연설장 전체에 고루 시선을 주도록 노력. 청중의 압박감을 줄여준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이유 1. 반복적으로 시선을 긁거나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긁기 쳐다보지 않기. 불안해 보인다. 2. 청중 그룹이 아주 소규모가 아니라면 각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기. 생각을 방해하고 의의 선택과 표현에 지장을 준다. 3.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메모지를 쳐다보면서 말하거나 연설문을 읽지 않기. 청중이 메시지에 개별적으로 응답할 필요가 없고 단지 군중으로만 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잘 읽으시네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선발돼서 온 거 처음 보고 왔어요? 여러 가지 협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다 요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죠.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원고를 써갖고 와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전 눈 감고 있거든요. 네? 눈 감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분 다 훌륭하셔. 정말 사는 모습도 본이 되고 정말 크리스천다운 모습으로 평생 살다 일찍 55 나이에 가셨는데 제가 좀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이 소위 아이 컨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근데 눈을 계속 바라보고 그러면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에서는 사실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는 벌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사람의 입을 바라보라고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이제 스킬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연설을 할 때는 이 오디언스를 이게 청중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절하게 옮겨가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분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위만 쳐다보고 이렇게 연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설교가. 그래서 이 얘기할 때는 이쪽에부터 시작하면 천천히 시선을 옮겨서 왼쪽에부터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골고루 시선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상하면서 보는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시선을 한쪽에만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좀 천천히 옮겨가면서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똑바로 쳐다본다. 이거는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아이 컨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설장을 딱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쭉 보고 나서 이제 말을 이렇게 첫마디를 오늘 저는 무슨 일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지 아까 그 스티브 잡스 얘기할 때 처음 나왔는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쓱 훑어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시선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루 시선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짧은 연설하고 그럴 때는 웬만하면 좀
뭐는 보지 말고 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 제가 옛날에 저희 충청북도 지사 때 이원종 씨가 계신데 저번에 왜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에다가 괜히 창피당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말씀을 잘하세요. 근데 그분 어디 가서 연설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 예화를 2개 정도를 다 외워갖고 오더라고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뭐 여성의 날이면 여성에 관련된 이런 그 에피소드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는데 요즘 여성들이 뭐 정말 우리나라 여성이 세계 최고죠. 어제 제가 LPGA 골프를 봤더니 누가 또 이번에 또 우승을 했는데 15번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말씀을 잘하네요. 왜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플런트란 단어가 있죠. 아주 유려하게, 근데 유창하게 뭐 이런 말 있죠. 그것이 정말 그분 저는 뵐 때마다 예전에 뵐 때마다 이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어디 가면 저렇게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만두셨지만은 그런데 또 하나 50억 사례가 있어. 우리 동네 그 위에 또 어떤 교육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선배시고 한데 이분이 교사 출신인데 어떻게 교육감을 2번 했나 3번 했나 하고 또 도지사를 하겠다고 이제 제가 보기에 분수를 떠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저급한 말씀을 양해하십시오. 제가 알렸습니다. 무슨 뭐 교육자가 말이야 뭐 교육감도 특별 도지사예요. 그 특별 그 지방자치단체 광역 단체장인데 특별 광역 단체장이거든요. 특별고예요. 그럼 도지사랑 비슷한 거예요. 2번째 서열이에요. 그 도에서는 도지사 그다음에 교육감이 2번째 서열입니다. 서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근데 이가 이제 아무나 막 다니는 거야. 막 그 사람들 모이면 다 가니. 요즘 왜 이제 뭐 내년도 6월달에 뭐 한다니까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그래 저한테 자꾸 전화해 왜 안 나가는겨? 뭐 이러면서 뭐 근데 제가 어제 지난번에 시카고 컨벤션 갔다 왔더니 저 충북 지역신문에 제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유재풍 변호사 이번에 청주시장 나가야 된다.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뭐 저 국회의원 나가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으면 제가 다 고사를 했습니다. 여러 번 그랬었는데 거의 선거 때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나이도 60이 넘고 제가 이제 올해 회갑이 지날 거거든요. 3월달인데 60이 넘고 이렇게 변호사도 한 20년 넘게 했고 그런데 뭐 사실 선배들 그러면 요번에 못 나가면 못 나가는 거야. 이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 고등학교 동기 중에 또 하나 뭐 7급 출신인데 부지사까지 하고 지가 또 나가겠다고 그러네. 근데 제가 무슨 뜻을 밝힌 것도 아닌데 하여튼 너 나가서 열심히 해라고 그러고 말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저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했는데 이 교육감 하신 이 선배님은 당신 교육감 세번에서 도지사를 한번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모인 데다 돌아다니는 거야. 다 돌아다녀. 그런데 그이가 그 아까 말한 이원종 지사 이제 그걸 모방하는 거야. 모방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예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는요 죄송하지만 외운 게 바로 드러나더라고.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야. 연습을 해도 웬만큼 평소에 이분이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고답적이고 옛날 그런 분인데 교사 생활을 뭐 몇십 년 했어도 말씀이 이렇게 아주 플런트하지 유창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와서 이제 흉내를 냈는데 나 맞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좀 훈련이 필요한 거야. 훈련이.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디 다니면서 내가 혼자 이제 뭐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내가 어느 클럽에 가서 뭐 우리 총재님 역점 사업인 뭐 장학 사업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청중을 끌 수 있는 이런 거. 그리고 뭐 써가지고 그걸 이런 걸 하지 말고 짧은 적에서는 저같이 지금 교재를 갖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이걸 제가 다 뭐 그냥 제 식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교재에 따라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성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음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느 분이 읽어보실래요? 자원에서 할 것 이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건 또 한 번 더 할게요. 어느 분이 하실까? 손들어 자원에서 아까 발표 안 하신 분 중에서 여기 누구 어느 분이 저 자리 소개 김 권정민 오늘 가요? 권정민 가요? 앉아서 입으셔도 돼요.
음성에 관해서 할 것과 이유 한번 읽어보시죠. 연사의 음성은 메시지를 청중이 받아들이는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몇 가지 요령이 있다. 할 것 1. 음성을 받고 주요 단어와 문구를 강조. 단어와 어구도 문서에서 책을 입히거나 굵은 글씨로 강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2. 연설 도중에 잠깐씩 자주 멈출 것. 긴장감을 줄인다. 숨을 쉴 여유가 있어 음성을 가다듬을 수 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설 내용을 받아들일 시간을 준다. 3. 연설장 크기와 청중수를 고려하여 음성을 조절. 목소리가 너무 크면 메시지가 흐려지고 너무 부드러우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예외 음성을 낮추면 시끄러운 그룹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같은 입장의 청중들이 시끄러운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게끔 압력을 주기 때문이다. 4. 적절한 속도로 연설. 너무 빠른 속도는 효과 반감, 너무 느린 속도는 지루함. 하지 말아야 할 것. 모든 내용을 같은 톤으로 연설하지 않기. 핵심 요점의 중요성을 상실한다. 2. 등 비언어적 말 사용하지 않기. 연사가 자신이 없는 것으로 청중들이 느낀다. 3. 프레젠테이션 동안 쉼없이 바쁘게 연설하지 않기. 자연스럽지 않은 속도는 연사가 진지하지 않거나 청중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좀 나눠서 하려고 했었는데 끝까지 다 읽어버리셨네. 정말 잘 읽어주셨네요. 이 말을 할 때 톤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또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여기도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시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럼 막 떠들다가 왜 어디 갔어? 연설하는 사람 어디 갔어? 그럼 사람들이 이게 집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때 있거든. 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럴 때도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그럼 얘기를 안 해버려요. 처음에 막 소리 지르다가 야 조용히 해. 왜 우리 저 초등학교 초중등 할 때 그럴 때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말 안 해버리고 그냥 나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높은 톤으로 얘기를 하다가 낮은 톤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조용히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연설장의 크기, 우리가 지금 뭐 몇십 명 모인 이런 데서는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톤도 높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마이크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어조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은요, 요즘은 여러분 저 세바시 같은 거 보여요? 세바시? 예전에 명견말리, 지금 명견말리가 많이 입체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명견말리 같은 KBS 하는 세바시 거기 CBS에서 하는 거 보셨죠?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건데 15분에 걸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세바시도 있지만 원래는 이제 이런 게 유행했던 게 요즘은 이제 대세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겁니다. 이제 연설이 아니에요. 막 웅변주로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웅변주로 하는 것은 잠깐 원래 웅변이 6분이에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도 웅변대를 여러 번 나가봤는데 6분에 걸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걸 초과되면 또 감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프레젠테이션 되게 6분, 7분에 많이 하거든요. 원래 이제 웅변대 6분에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오실 포럼 하는 싱가포르 오실 포럼 4년 전이네. 제가 총재할 때 나가서 봉사 실적 발표대회가 있었어요. 싱가포르 52차 싱가포르 오실 포럼에서 그때 주제가 뭐냐면 커넥티비티라는 커넥티비티, 관계성, 뭐 연결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봉사활동한 실적을 발표하라. 그게 6분이더라고요. 6분 내에 영어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2개 클럽이 응모를 했는데 제가 있는 청주 한벌 MJF 라이언스 클럽이 이제 거기에 일단 계율을 가지고 통과가 돼서 할 수 없이 제가 했어요. 저희 클럽에도 이제 영어 할 줄 아는 그 라이언들이 있어서 해보라고 했더니 서로 빼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총재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해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 우승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습을 한 5, 60번은 하고 갔을 거예요. 그 전날도 뭐 그냥 저희 뭐 거기 가면 오실 프로 가면 총재님이 또 지구
사람들 데리고 와서 또 저녁에 파티하잖아요. 뭐 충북이네 봐 무슨 뭐 여러분 경남이네 봐니까 뭐 이렇게 하고 한 12시까지 하고 새벽 2시까지 연습하고 뭐 가서 했는데 뭐 다행히 제가 이제 그 7개 나라 8개 클럽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좋아서 이제 우승을 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제가 떨치고 그냥 왔습니다만은 요 시간을 그 시간 내에 딱 지쳐서 하고 그 톤을 높이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길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여러분 이제 세관시 같은 거 보면은 저도 여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라는 이 앱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가끔 보거든요. 그럼 나와서 이제 유명한 사람 자기 얘기하는 거니까 뭐 별 문제는 없죠. 그리고 또 원래 이 발언 이의 발의는 이 TED라는 거예요. TED 미국에서 이 TED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학교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TED라는 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되게 영어로 하고 또 자막이 나온 것도 있고 뭐 그냥 영어로만 좀 자막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끔 이제 산책 그럴 때 이렇게 보고 듣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테드 강연 이게 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여러분 보시면은 절대로 막 소리 지르지 않아요. 소리 안 질러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시작하면 무슨 아까 우리가 도입부 뭐 본문 뭐 맺은말 이렇게 있지만 쉽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런데 강조할 때는 좀 그게 우리가 무슨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이 워드 프로세싱 할 때 밑줄 긋거나 아니면 볼드체라고 그래갖고 굵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딱 그거 어떤 단어가 큰 소리 한다거나 강한 톤으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속도를 빨리 해버리는 거야. 그냥 집중을 끌기 위해서 어떤 때 일부러 좀 빨리 해버려요. 저도 지금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말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FDI 교육이라고 갔더니 거기서 강사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지적하는 게 말이 너무 빠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 진행할 때는 좀 빠르게 해야 좀 이게 좀 핫하게 했습니다. 시청자들한테 너무 느릿느릿해 사회 보는 사람이 느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집에서 대고 막 채널 돌아가는 거죠. 원래 그런 거 안 보는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 잘 안 보는 시사 프로그램 잘 안 보잖아요. 아는 사람 나오면 쟤 나왔네? 뭐 이래서 한번 봐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말이 빨라졌고 성격도 좀 급한 편이고 이렇게 했는데 요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얘기해서 시선을 끌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해버려가지고 끌 수도 있고 이게 기술적으로 이런 것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내용을 같은 톤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모노토너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데 높일 때도 있고 좀 낮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또 뭐 저 이런 거 안 해야 된다는 거 상식인데 사실 이게 훈련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자꾸 소리 내서 읽어야지 저거 없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어 할 때도 지금 많이 안 되면 you know 뭐 어쩌니 자꾸 왜 찾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저번에 뭐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청주에 있는 공중파방송 SBS 중계한 CJB라고 있는데 내일 제가 거기에 이제 인터뷰 프로에 나갑니다. 거기 방송이 되는데 지난 8월 말에 해놨던 거 이제 라이온스에 와서 소개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2분 동안 얘기하는데 똑같은 말을 25번 하세요. 이거 세번째 그 시청자위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습관 중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습니다를 이렇게 같습니다를 25번을 하더니 한 2분 정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어법 중에 이제 젊은 애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같습니다예요. 같습니다.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건데 뭐가 같아. 즐거우면 즐겁습니다지. 그래서 글을 쓸 때도요. 아주 간명하게 쓰시는 게 힘이 있는 겁니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끌어갖고 중원보원하면 말의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글쓰기에 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신문에 지금 한 10년 넘게 계속 하여튼 제가 21년 동안 변호사 업무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계속 써왔습니다. 지역신문에 돌아가면서 저를 알리기도 하고 제가 제 단상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써오는데 매달 한 번씩 쓰거든요. 그러면 글쓰기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단문으로 쓰는 거예요. 뭐 혼문, 복문 이런 거 뭐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관계대명사 뭐
뭐 이런 거 자꾸 써가지고 길게 쓰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쓰는 글은요 단문으로 쓴 거예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쓴 사람이 이어령 선생이에요. 그분 책을 읽어보면 다 단문입니다. 요즘에는 유시민 이 사람도 글을 읽어보면 다 단문이에요. 길게 안 해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할 때 그 취임사에서 뭐 과정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결과는 뭐 5가지인가 한 거 있죠. 여러분 그거 한번 안 보셨어요? 그때 왜 광화문에서도 와서 얘기를 했고 뭐 결과는 공평할 것입니다. 뭐 과정은 뭐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딱 5가지만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아주 인프레시브한 연설 방법이에요. 그게 길게 이렇게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음성과 관련해서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몸동작에 관해서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몸동작 할 것만 할 것. 예, 읽어보세요. 몸동작 우리가 사용하는 제스처와 자세는 긴장감의 결과일 수도 있고 평상시 말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몸의 움직임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제스처 움직임이 없으면 프레젠테이션이 몸이 건조하고 청중의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때때로 청중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몇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할 것 1. 요지를 강조하기 위해 제스처를 사용할 것. 이유는 단어와 어구가 강조되거나 진하게 인쇄된 것처럼 두드러진다. 2. 크기, 모양, 절차를 표현할 때 손, 팔, 신체로 제스처를 사용한다. 신체적인 표현은 청중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도와준다. 3. 주종일관 균형 있는 자세를 유지할 것. 구부정하거나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자세는 청중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다. 4. 시작한 제스처는 마무리하고 제스처 사이에 손을 제자리로 내린다. 손동작을 자연스럽게 유지한다. 청중을 산만하게 하는 손동작을 피한다. 5. 연사의 위치를 이리저리 옮김. 연설 초와 말미에 청중 가까이에 간다. 움직임은 연설을 다이나믹하게 변화시킨다. 네, 다음 분이 또 읽어보시죠.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느 분이? 얼른 자원해서. 시간이 많습니다. 예, 읽어보시죠. 유연사님 이거 빨리 시작하시죠. 나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훈련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1.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을 낮추거나 움직이지 않게. 연사가 움직이는 타켓이 되면 청중이 초점을 맞추기 힘들다. 2.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게. 움직임이 연설을 빛바라게 하고 신선하게 한다. 3. 펜, 포인터 등을 흔들거나 만지작거리지 않게. 긴장하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4. 같은 제스처를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게. 제스처가 의미를 잃고 산만해진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몸동작 제스처에 관한 건데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웅변대에 나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뭐 1, 2, 뭐 이렇게 어떤 선배들이 이렇게 뭐 이상하게 그 힘을 딱 주면서 이렇게 뭐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옛날 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근데 과격한 제스처는 필요가 없는데 뭔가 이 손동작으로 뭐 강조할 때는 1,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3, 뭐 아니면 주먹을 붙고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뭐 이렇게 이런 거 좀 필요하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몸동작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스처가 필요한데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건 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 정도. 이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변화를 좀 주는 거예요. 강조를 하는데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몸을 이렇게 똑바로 좀 다리에 좀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산에 가끔 갑니다. 제가 30대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50대 중반까지 골프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제가 군법무관으로 17년 있었는데 고향에 들어가면 내가 충북 골프협회장을 꼭 한번 하고 태권도 협회장을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골프를 좋아해서. 그런데 이제 50대 후에 후반에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 좋은 산이 많은데 내가 좀 못 가본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대 명산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50대 중반에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6년에 걸쳐서 제가 올해 이제 3월달이 생일이라고 했잖아요. 60 되기 전에 끝내야지. 100대 명산 끝내야지. 그래서 작년 1월달에 무학산에 왔습니다. 여기도 100대 명산은 하나예요. 전국에 산림청에서 만든 100대 명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데 그때 사진을 찍어보면요. 이게 서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으면 흠모를 하면 사람이 볼품이 없어져.
그러니까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할 때도 다리에 좀 힘을 딱 주고 남자건 여자건 말이죠. 나이 들면 다리 힘이 있어야 돼요. 다리 힘 없고 흐물거리게 풀림 엉망인 거야 이게. 관략에 딱 힘을 주고 말이야. 이렇게 딱 해갖고 그 뒤에 힘을 좀 근육에 주고 똑바로 서서 이런 훈련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서 말할 때 있잖아요. 앞에서 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다리에 힘이 가서 딱 절도 있게 이렇게 보여야 돼. 내가 힘을 안 주더라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골프 칠 때도 다리 심어서 치는 거예요. 다리 딱 버텨줘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스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또 겨울이면 스키장에 많이 가는데 이것도 여기서 조여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스키 타는 분 계시죠? 그래서 저는 뭐 휘슬러 같은 데 가고 일본에도 몇 번 가고 이번에 답사 갔다 왔어요. 지난 추석 때 겨울에 가려고 니세골에 갔다 왔는데 스키 탈 때 여기다 힘을 딱 주지 않으면 조금 넘어지는 겁니다. 뒤로 엉덩방이 치고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다리에 힘을 줘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남자가 여자가 다 맞추는 것 같아요. 헐렐레하고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때 인생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연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다리에 힘주고 절도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356 복합지구에 여성 지도력 뭐 세미나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특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저 뒤에 그 여성 라이언인데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들리지도 않고요. 뭐 국제회사 들리지도 않고요. 그럼 왜 선물을 앞에 사람만 줍니까? 그때 이제 많이 모일 때 제가 선물을 좀 한 연합 개 갖고 와서 뭐 국제회장 핀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발표 잘한 사람은 먼저. 그런데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 왜 여기 안 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는 막 주의를 좀 살리기 위해서 막 뒤에 가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300명 모이고 200명, 300명 모여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뒤에 누가 왔다 갔다 시키기도 하고 또 복창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라이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이거 좀 잘못됐구나 그걸 느꼈는데 이렇게 좀 가끔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산만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한 200명, 300명 놓고 하면 지난번에 저 여기 총장님도 계시고 뭐 몇 분 계셨는데 여기 저 신입 회원들 주로 여성들이 많은데 할 땐 제가 저 뒤에까지 왔다 갔다 하고 뭐 곁에 가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무슨 적절하게 정말 그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계속 누구 옆에 있다 보면 왜 펜가 싹 돌린 사람도 있죠. 왜 이거 말하면서 이런 거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갖고 만작거리거나 계속 뭐 아니면 핸드폰 갖고 만작거리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주의가 더 산만해지는 거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언어에 관해서 한번 보죠. 여러분 그 7페이지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3번까지만. 언어. 청중에게 적합한 언어 사용은 숙련된 연사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적절하지 못한 속도로 연설하는 것처럼 청중에게 생소한 단어나 어구를 사용하면 그 용어들이 무의미하거나 불쾌하게 느껴져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없다. 여기 몇 가지 청중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만일 1. 청중들이 기하와 교육 수준이 다름을 염려한다면 그러면 기하의 수준에서 이야기하지 말 것. 청중의 수준에서 편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설을 가다듬는다. 2. 청중이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졌다면 그러면 명료하게 한다. 특수 용어나 익숙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피한다. 3. 청중이 처음 접하는 정보를 전달한다면 그러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 용어를 설명한다. 4. 청중이 다른 문화적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 4, 5, 6, 7번 다른 분이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안 하시면 빨리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참여를 해야지. 빨리 우리를 줄고 그래. 4. 청중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표현을 삼가한다. 5. 기하가 학습 환경을 격식을 차리지 않을지 사무적일지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상황에 적절한 대화체나 공식적인 스타일을 사용한다. 6. 기하가 이미 한 이야기를 고쳐 말하거나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러면 계속한다. 그러나 내기 전에 말했던 대로 라고 말하지 않는다. 7. 기하가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나 이제
하려고 하는 말은 등의 표현을 쓰기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말이죠. 저는 글을 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독서량이 좀 부족해서 아주 고담들론을 못 써요. 정말 독서량이 많은 분들은 어려운 문구, 현학적인 문구들을 많이 구사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경험담을 위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을 읽어본 사람들은 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경험하지 못한 거는 제가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것도 이런 경험에서 우러날 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해병대 갔습니다. 포항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끝나고 잠깐 부대 배치되기 전에 누가 아는 사람이 가서 몰래 면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그 끝나고 한동대학에 한동 로스쿨이라고 있어요. 한동대학이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에 미국법 학교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안에 미국식 로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재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한 교수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저랑 옛날에 국방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이 있어서 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 학교에서 처음으로 졸업생이 나왔는데 미국 변호사 시험에 3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길 총장님도 오시고 그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파티하는데 제가 이제 법무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감독님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갔거든요. 그 원교수라고 만날 겸해서. 근데 저한테 갑자기 인사를 하는 연설을 좀 하라는 거예요. 인사를 좀. 근데 제가 가서 제 얘기를 했죠. 영어로. 내가 이제 나 크리스천 로이어고 그래서 크리스천 로이어로서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원재천 교수와 나와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그리고 옛날에 재밌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 로이어로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로우에 관한 익스피리언스와 난리지를 가지고 저들을 섬기는 일을 난 열심히 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제 거기에 반은 외국인 학생들이고요, 반은 내국인들인데 다 이제 영어로 공부하고 미국법을 공부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로이어로서의 미션에 대해서 그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뭐 한 3, 4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준비된 게 아니라 제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없었던 걸 만들어 머리를 짜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늘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즉석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와서 변호사님 영어를 이렇게 용감하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잘한다 그래 이놈 자식 건방지게 말이야 뭐 용감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농담을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것은 내 주변에서 일어난 거를 나의 언어로 아주 평범한 언어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는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수준을 하라고 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무슨 뭐 한자 어투 무슨 뭐 외국어를 뭐 이렇게 막 외국어로 된 단어를 막 나열하면서 이런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물어보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디 사시는가 이거 여쭤보고 그 다음에 무슨 의문이 있으신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가고요. 어디 앞에서 얘기할 때도 이 사람들이 학력 수준이나 나이나 경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는 대졸 이상 전부 다 이 청중도 대졸 이상이다. 그럼 그때는 마음 놓고 이제 뭐 영어로도 얘기하고 뭐 한자말 뭐 사자성어를 많이 섞어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나의 일상사를 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좋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어떤 수준이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어느 때 무슨 충북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여러분들 그런 데 많이 다니시죠. 무슨 대학에서 뭐 최고 경영자, 최고 관리자 과정 뭐 이런 거 하시는데 교양으로 뭐 사람도 사귀고 가서 교양 강좌도 듣고 이렇게 좋은데 저도 그걸 한번 기업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법에는 잘 모르는 분들로 생각하고 아주 쉬운 기초적인 법률
상식부터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아이 그 내용이 뭐 통합시다. 그렇게 자꾸 무섭지해서 건방지 짝이 없는 거지. 어디 앞에서 강사 앞에서 그렇게 건방지게 그냥 무식하니까 무식을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강사한테 뭐 내용 있는 것 좀 합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고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자기간에 뭐 법 지식을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의 기본 법리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뭐 저는 여러분이 다 법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쉬운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그럼 좀 수준을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독일말, 영어, 한자말만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솔직히. 응? 그 건방진 그 친구 때문에 그냥 해버린 거예요, 사실.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자가 이게 머리를 못 들더라고. 계속 그분 다 아시겠지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싹 까버린 거지 한마디로. 이건 제가 55의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네. 청중의 수준에 맞춰서 항상 어디 가든지 뭐 짧은 말이 됐든 간에 짧은 말이든 아니 긴 말이든 간에 1시간짜리든 3분짜리든 5분짜리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문화적 배경이 또 외국인들이 여기 이제 다문화 가정 뭐 멘토링 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천천히 말하고 그 배경에 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는 야 그거 어떻게 됐냐? 뭐 그때 뭐 했어? 그럼 추석 때 뭐 했어? 그럼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된다. 추석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뭐 영어가 좀 땡스기빙 데이다. 우리나라에 트래디셔널 땡스기빙 데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가면서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청중이 그 배경이 어떤 사람들, 문화적 배경이 어떤 사람들, 외국인이냐? 아니면 여기 뭐 몇 단이냐? 아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번에 나 고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라도 고창에서 왔는데 왜 선물 안 주냐고. 여러 군데서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 출신이냐 농촌 출신이냐에 따라서 배경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얘기가 달라져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꾸 똑같은 말 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뭐 이제 하려고 한 말 이런 건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을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이 말을 반복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언어에 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문으로 얘기해야 돼요.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다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면 뭐 다시 말하지만 이거 한 번 정도 쓸 수 있지만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장 및 외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복장인 외모 이거 한번 읽어보셔요. 할 것. 예. 복장인 외모.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전형적으로 처음 5초 동안 즉각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 이후 5분 내에 최초의 인상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5초가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은 본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과 강건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몇 가지의 지침을 다음과 같다. 할 것 1. 행사, 연설장 및 문화 등의 적절한 복장을 착용. 이유, 만일 야유의 복장을 입는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2. 편안한 복장. 이유, 만일 불편하다면 최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3. 아래 몸가짐의 유의. 복장은 단정히, 구두는 깨끗이, 용모는 냅시 있게. 이유, 깔끔한 몸가짐은 세련된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산만한 복장 또는 액세서리 사용하지 않기. 이유, 청중이 연설보다 액세서리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2. 시각적으로 기억되고 싶으면 새빨간색이나 못 입는 옷을 입지 않기. 이유, 이미지가 흐릿하고 산만해 보인다. 3. 구식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하지 않기. 이유, 오래된 패션은 청중이 연설자의 생각도 고루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장의 외모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양복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갈아입습니다. 어떤 때 제 아내가 한 5일 지났는데 갈아입으라고 막 강요를 해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어떤 때 뭐 속옷도 뭐 매일 갈아입긴 하는데 한 이틀 입을 때도 있지 사실.
더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목욕을 매일 하는 대신에 옷을 안 갈아 입는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하는 대신에 옷을 매일 갈아 입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적절한 이 복장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복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넥타이는 매일 다르게 매고 다니죠. 그리고 시절에 맞게 또 추울 때는 추울 때대로, 더울 때는 더울 때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이 색깔 괜찮아 보이죠? 이게 어제 매고 오늘 맨 겁니다. 가을에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빨간 거 여기 저 많이 빨간 계통에 하셨는데 이거 좋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저도 야 오늘 좀 기분이 좀 내겠다, 힘 좀 써야 되겠다. 이럴 때는 빨간 넥타이를 정말 빨간 걸 메고 갑니다. 월요일 아침 같은데 야 아주 패셔니틀리 아주 열정적으로 한 주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때는 월요일 날 되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파란 거를 메고 가게 됩니다. 아주 분위기 있게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강연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주 다른 거를 또 당연히 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럼 시계도 제가 가죽 시계를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뭐지? 몽블랑이라는 거는 한 100만 원, 한 150만 원 정도. 공항에서 100만 원이니까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건데 이 정도의 시계로 제가 한 4개 정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105보다. 근데 뭐 스테인레스는 이제 여름에 차는 거고요. 여름에. 근데 여름에는 이 가죽줄을 차는 이유가 이게 땀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무겁긴 해도 여름에는 할 수 없이 스테인레스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네? 그래서 뭐 제가 결혼할 때 롤렉스보다 못한 거 뭐 있죠? 네? 오메가 80년대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 저 초등학교 선생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자기 학부형이 하는 가게라고 동대문에 있는 가게에서 했는데 16만 5천 원 주고 샀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 32년 됐는데 제가 살 때 야 이거 홍콩제 가짜 거야 분명히. 그때 홍콩제 가짜가 유행했었거든. 80년대 초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가요. 이상해요. 가짜 아닌 것 같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사준 그 시계는 없어졌다는데 저는 차고 있는데 여름에 찹니다. 분위기에 맞게. 저번에 회갑 됐다고 제 아이들이 이제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온 거예요. 한 600~700만 원 되는 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보급이 한 300만 원대 이거 같아. 딸은 뭐 좀 많이 받았다가 그만뒀어요. 딸은 뭐 한 500~600만 원씩 받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저들이 뭐 해서 제가 이제 하나 자랑하느라고 차고 탈 때도 있는데 요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 다르고 그 장소에 따라서. 서울 갈 땐 제가 좀 비싼 거 좀 하고 갑니다. 서울 사람들 잘난 척 하니까. 나도 나 이거 구두도 항상 빼라가고 이런 것도 다 이거 좀 이런 거 이거 뭐 빨줄인가 뭐가 뭐라고 뭐 이런 거 이제 아니 뭐 자기들한테 뭐 기죽을 리 없잖아. 내가 시골 산다고 그래서. 그럼 뭐 지들이 뭐 말을 나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돈이야 지들이 더 많이 벌지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뭐 미국말을 나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별거 아닌데 나도 뭐 기한 죽으려고 시계도 좀 비싼 거 뭐 좀 이게 차고 가고 하는데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단정하게 보이는 거, 단정하면서도 편하게 말할 때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장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말하는 분들은 앞에 나가는 분들은 좀 깔끔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잘하고 나오셨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어디 뭐 워크숍이다 뭐 놀러 가는 것 같으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또 격식 있는 복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스타일.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가면 저희 머리에 뭐 바르고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자꾸 이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다 그러고 많이도 빠지잖아요. 사실 나이 들면 그렇죠? 남자와 여자와 다 젊은 분들만 있는데 저보다 나이 좀 제 연배 되는 분은 거의 없어 보여요. 다 제 밑인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은 뭐 80대, 50대 그렇게 안 되고 60 넘으시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다 젊어 보이시고 에너제틱하게 보이시는데요.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된 거 이런 거 좀 그렇다고 뭐 맨날 똑같은 거 입을 수는 없는 거지만 자 이런 복장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너무 이게 색깔 화려한 걸 앞에 나가서 하면 촌스러워요. 제 선배 중에 저랑 같이 다녔던 어떤 선배님 계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반짝이는 이런 넥타이를 메고 막 뭐 국세 행사장에 막 이렇게 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분 말씀은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걸로 유명한데 자기가 국제적으로.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색깔이나 모양으로 봐서 딱 보면 이 사람의 급이 딱 보입니다. 사실은 저만 해도 다
저 사람 급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직업이 어떻고 뭐 이거 떠나서 그 사람 미적 감각이 있는 건지 격식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는 넥타이 하나만으로도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라이언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은 물론이고 남성들도 이렇게 스카프 하나, 넥타이 하나 여기에서 그 사람이 드러나.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더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제 말만 많아진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곳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연설 개요와 후과정 연설을 위한 기법, 공동작, 언어, 그리고 또 복장, 외모 이런 거에 관해서까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연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어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홍보가 잘 안 됐는데 여러분 중에 우리 라이온지 앱을 좀 안 깔으신 분들은 여기 다 인스톨을 좀 시키십시오. 라이온지는 한국 라이온스. 이번에 제가 연합회장 되면서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바일 홈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연합회 모바일 홈피를 만들었는데 여기 앱마켓에서 아니면 구글 플레이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한국 라이온스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 지구 거는 다 갖고 계시죠. 모바일 해놨죠. 한국연합회 것도 여기 지금 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라이온지 한국어판 라이온지만 쳐도 여기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국제협회 사이트하고 비슷하게 우리 한국연합회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스타일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번에 영문을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던 건데 외국의 한국 라이온스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영문 홈페이지를 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일단 올렸기 때문에 조금씩 수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연합회 국장이 영어를 잘해요. 그분이 직접 다 쓰셨고 저도 좀 봤는데 좀 약간 뭐 오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한테 한국 라이온스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iOS라고 해갖고 아이폰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 많지 않죠? 우리는 다 안드로이드 폰인데 삼성이나 뭐 저는 LG 폰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안드로이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라이온지 한국어판 그 애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판만 돌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iOS판으로도 같이 해서 미국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죠. 그 아이폰이 미국은 한 40% 되거든요. 우리나라 한 30%나 25% 되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도 아이폰에서 바로 우리 한국 라이온스를 알아볼 수 있게 영문까지 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국제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온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마이 LCI를 통해서 내 국제협회 거기 한국말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그 패스워드와 여러분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시켜 가지고 아무 때나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럽이나 또 지역이나 지대에 가셔서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또 이상도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필요한 것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하시면 더 효과 있게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그 라이온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집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